여러분께서는 한국형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인들은 리더에 대해 특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를 기대하는데, 이는 비전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덕목이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형 리더십의 요소로는 자기긍정, 성취열정, 수평조화, 개인보다 단체의 비전을 강조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덕목은 하향온정이 있습니다. 하향온정이란 리더가 하급자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승부의 세계에서 리더가 집단을 이끌어가며 하급자, 그 가운데서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구성원을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와 같이 하향온정의 덕목을 지키면서도 팀을 상승세로 이끌어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리더가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어느덧 토트넘에서 9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월 13일 토트넘의 차기 주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이 큰 클럽의 주장을 맡게 돼 매우 영광이며 자랑스럽다. 동료들 모두 경기장 안팎에서 주장처럼 해야 한다. 새로운 시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불과 주장완장을 찬지 한 달이 조금 지난 현 시점, 그는 토트넘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한국형 리더십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히나 하향온정입니다.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선수들을 직접 챙기며 그들의 적응은 물론 잠재력까지 모두 끌어내어 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약해 보이는 피지컬로 팀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토트넘의 유망주 사르는 손흥민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손흥민이 사르를 멘토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토트넘은 잠재력 넘치는 사르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했습니다. 2002년생 사르는 세네갈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2021년 FC 메스에서 토트넘에 입단해 곧바로 다시 메스로 임대돼 지난 시즌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리그 FC 메스에서 기량은 인정받은 사르는 토트넘 이적 후 다시 메스에서 임대로 뛰다 합류했습니다. 사르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뒤 한동안 벤치를 지키며 경쟁자들 때문에 쉽게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 나섰지만 출전 시간은 겨우 212분이었습니다. 이에 사르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선 늦었던 데뷔전에 대해 팀의 결정이다. 우리는 5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 감독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내 차례를 기다렸다. 나는 감독이 나를 필요로 할 때를 위해 매일 훈련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감독이 나를 부를 때 실망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분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사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경기에 나서 91분을 뛰었고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골도 넣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이가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사르의 활약에 대해 리틀손이라며 내가 처음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가 떠오른다. 항상 좋은 에너지와 함께 웃고 있다. 사르 곁에 있는 게 행복하고 EPL 데뷔골을 넣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르 역시 손흥민을 잘 따르는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그는 정말 좋고 멋진 사람이다. 내가 영어를 잘못 말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 우리는 좋은 우정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나를 많이 도와줬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그는 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사르가 손흥민, 이브 비수마에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사르에 대해 재미있는 캐릭터다. 거의 팀의 아이처럼 보인다. 선수들이 사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헤드락을 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손흥민과 비수마는 사르를 보살피며 돕고 있다. 두 선수가 사르에게 최고의 롤모델이다. 비수마는 리그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중원에서 사르를 도울 수 있다. 손흥민에게선 프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에서도 사르가 비수마와 손흥민으로부터 조금만 더 배울 수 있다면 선수로서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챙기는 후배는 사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선보이며 영국 현지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것은 경쟁자이자 동료 히샬리송의 부활을 두고 그 누구보다 기뻐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토트넘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경기를 치러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8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뜻밖의 손흥민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은 히샬리송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6천만 파운드, 약 1,400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2023 시즌 EPL 27경기에 나서 딱 한 골 넣었는데 공격수인 그가 제 몫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올 시즌에도 셰필드전 전까지 리그 득점 소식이 없었고 최근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국가대표전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히샬리송은 파페사르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팀이 0대1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1득점 1도움 맹활약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8분 히샬리송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동점골을 장렬했습니다. 2분 뒤엔 대한 클루셉스키가 히샬리송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셰필드는 설상가상 맥버니를 경고 누적 퇴장으로 잃었고 경기는 토트넘의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의 상황을 토트넘 선수단이 모를 리 없었고 그 가운데서도 히샬리송과 절친한 베테랑이자 주장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히샬리송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은 대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나자 바로 히샬리송에게 달려갔습니다. 히샬리송의 활약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토트넘은 관중석으로 달려갔고 그때 손흥민은 히샬리송의 등을 떠밀어 맨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히샬리송의 길을 살려주고자 홈팬들 앞에서 가장 큰 축하를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환하게 웃어 보이며 오늘 주인공은 히샬리송이라고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를 본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 선수들은 일렬로 모여 히샬리송에게 달려갔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다. 특히 히샬리송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손흥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모습에 ESPN 등 언론들은 손흥민은 진정한 토트넘의 주장이자 리더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후 토트넘 팬 포럼에 참석한 캡틴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히샬리송과 함께 한 이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안기며 캡틴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경기 후 히샬리송은 승리의 공과 팬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히샬리송이 우리를 구해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는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 히샬리송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한다. 훈련 시간에 그의 자질을 보여준다. 히샬리송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구해줬다. 그의 훈련을 보면 이런 장면은 정상적인 것이다. 히샬리송이 그 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는 히샬리송이 있어서 기쁘고 히샬리송이 큰 경기에서 팀을 위해 득점을 해줘 매우 행복하다.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이다. 그는 강한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캡틴 손흥민을 향해 찬사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거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모두가 손흥민이 환상적인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훌륭한 인간이다. 손흥민은 둘 다 가지고 있다. 환상적인 선수고 환상적인 인간이다. 내가 이곳에 올 때부터 손흥민은 존경받는 선수라는 것을 알았고 동료들 심지어 상대팀들에게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뛰어난 선수, 경기장 밖에서도 훌륭한 롤모델이다. 퍼펙트 캡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더십뿐 아니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손흥민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임명식 현장에서 임명하고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촬영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관광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도 크게 갖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사 임명 당시 손흥민 선수는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가 활발히 활동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손흥민 선수의 노력 덕분인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한 1년 전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준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3만 2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동월의 71% 수준을 회복한 것이자 작년 동월보다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한국식 나이가 만으로 바뀐 사실까지 알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손흥민이 1살 어려졌다면서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에서 탈피해 새로운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따라 모든 한국인들이 1에서 2살씩 나이가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한국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까지 홍보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 토트넘은 재치 있는 게시글로 선수들의 고향을 기재했습니다.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경기 시간을 게재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시간을 나타낼 때는 서울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서울 대신 춘천을 한국의 대표 도시로 선택했습니다. 팀 주장 손흥민의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춘천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 전학을 가기 전까지 머물렀습니다. 토트넘이 재치 있는 표기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한국 문화를 알리며 전 세계의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강강약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잘하지만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며 선수들에게 화풀이를 해대던 토트넘의 주장들과는 다르게 한국식 리더십으로 앞으로도 눈부신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게 될 손흥민 선수의 앞날의 댓글로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남겨주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